1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장마감 5%입니다. 자, 오늘은 안녕하세요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장이 정말 폭격을 다 맞고 있는데, 제가 제목 적었다시피 롤러코스터와 지뢰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변동성 심하다 해도 좀 지나치다 싶죠. 자,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전쟁터와 같아서 이런 가운데서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면밀히 보면서 제가 시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좀 봐주시고, 여전히 잘 피하면 돼요. 이렇게 전쟁 터질 때는 피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기준을 잡고 방향을 보면서 눈은 부릅뜨고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저희는 장이 좀 이럴 때는 개별주 포트를 좀 더 세심하게 응대를 한다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이 살짝 지금 단기적 부담이에요. 이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꺾이는 건 아니지만 단기 부담이고요. 자, 한국은 여전히 1월 마지막 날까지 엄청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급도 많이 나실 것 같고요. 자, 어제 제가 우리 스윙 하시는 분들이 급하게도 안 되지만 길게도 안 하지만 그 사이에 살짝 어떤 고충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원래 스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매를 적게 하는 종목 적은 데는 3개 4개밖에 없고, 많이 하시는 분은 10몇 개 들고 있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가중에서 그냥 던져 놓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렸던 강강약약이에요. 강하고 괜찮은 걸 느리고 약한 건 줄이고, 원래 비중 조절을 계속 하는 게 이 스윙 하시는 분들의 정석이긴 합니다. 그 전체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시장 뉘앙스랑 그 다음에 어떤 기준 잡는 데는 말 자주 드릴 거예요. 사실 지금 시장 뉘앙스는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하고, 미국, 중국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자체에는 여전히 수급으로, 성장주 기준 수급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1월달 들어서 그랬죠. 작년 11월, 12월 달에 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1월 달에 더 빠진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작년 정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기간 매도라든지 외국인 매도 좀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이런 마지막쯤 돼서 저 PBR 같은 정책까지 사실 돌발 변수죠. 돌발 변수 나오면서 변동을 더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시장은 또 적응하고 안정되는 과정을 거치면 거기에서 또 먹을 게 나온다. 오늘도 제가 개별적 포트를 좀 섬세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시장 대응에서 계속 포트 조절하는 시장 대응이라 봐주시면 되고, 코스닥 지수가 계속 하락합니다. 잠깐 지수를 보여드리면 코스피는 여전히 괜찮아요. 지금 저 PBR이든 뭐든 대형주가 코스피가 많다 보니까 이쪽이 좀 나은 편이고, 3일째죠. 코스닥은 개인들이나 수급 관련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더 떨어져요. 자, 코스닥 할 때 제가 2차전지 말씀드렸는데 안 좋잖아요. 오늘 바이오도 좀 더 떨어졌고 반도체도 소부장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 코스피가 2400 초반 중반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은 또 800포인트예요. 오늘 지금 800포인트 초반까지 와 있거든요. 800.16인데 연밑으로 떨어지면 추격 매도는 안 좋습니다. 추세 자체도 그렇고,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판다기보다는 개인들의 변동성이나 손절 물량 변동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은 800m로는 추격 매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기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달 끝까지 위험하고 정신이 없는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 10월에 그래 죽으라다가 11, 12월 달에 에코프로 머티나 제주반도체나 두산 같은 또 대장주가 나왔잖아요. 수급 대장주들. 항상 이런 위기 뒤에 살아남고 포트 잘 꾸려가시면 기회는 반드시 와요. 그런 사이클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은 살짝 말씀드릴 거 있어요. 어제 이제 빅테크 어닝은 나오기 시작했는데, 테크닉 나오면 제가 종목별로 차별화된다 그랬잖아요. 어제 큰 것들이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장애로 빠지긴 했지만 유지될 것 같고, 알파벳도 괜찮아요. D2군인데 괜찮은 AI 대형주잖아요. 광고 매출이 살짝 둔화됐다지만 그렇게 우려될 것 같지는 않고, AMD가 사실 엔비디아 뒤에 세컨 티어 있는데 얘들이 물론 엔비디아 다음으로 많이 쓰겠지만 향후 전망은 나쁘지 않게 보는데, 항상 미국은 그래요. 그 전망 낼 때 우리나라와 달리 보수적으로 냅니다. 2023년 4분기는 괜찮았지만 올해 1분기 가이던스를 살짝 보수적으로 내면서 변동이 좀 있어요. 한 7, 8% 빠져 있는데 좀 떨어져 있고요. 테슬라는 사실 실적 나온 건 아니지만 머스크 CEO의 스탁옵션 받은 게 좀 많습니다. 그게 법원에서 문제가 좀 돼서 장애를 좀 빠지면서 이런 것들은 CEO 리스크라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약하게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디펜던설에서 미국의 성장과 소비 고용을 계속 챙기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또 고용 소비 지표들이 있어요.
12월 달에 구인 건수도 좋았고 소비 심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실적 때문에 테크들이 차별화될 수 있겠지만 데이터 여전히 연착륙 중이고요. 수요 견조하기 때문에 여전히 골디락스 내지는 매크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니만 좀 챙기면 돼요. 그게 살짝 단기로 부담돼서 그렇습니다. 지수가. 자, 그래서 미국 전략은 올해 초에도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MS, 엔비디아만 올라갈 때 그랬던 갖고 있는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MS는 AMD 정도가 가장 코어 주식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장기에 괜찮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 분들은 단기로 제가 엔비디아 기준으로 $600 넘어가면 그 600 지금 30불 되거든요. 단기로 그 수익도 챙기면서 고기도 좀 사드시고, 하지만 단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중장투로 이런 코어즈만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미국 전략이라 봅니다. 또 개인들로 또 미국도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타이밍에 우리나라가 또 바닥을 다질 수 있습니다. 단기로 또 미국이 살짝 단기로 부담되는 그런 엇갈림이 있다 정도 봐주시면 돼요. 자, 중국은 예상을 좀 보고 있지만 계속 부양책을 내고 반등을 좀 주는 듯 하다가 추세가 바뀌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시 또 금일 하락하면서 여전히 바닥 밴드 등락입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살짝 빠지는 듯 하다가 오늘 좀 올라서 여전히 갔습니다. 1330원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만의 자체적으로 나왔던 돌발적인 어떤 이벤트를 말씀드리는 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 거라 보진 않아요. 제가 그제 계속 말씀드렸던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건 당연히 성장이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수급 같은 등락이 많다 보니까 그 사이 개별주 보시면 오늘 정신도 없어질 텐데 그것도 사실 다 흐름 보는 면이 있어요. 말씀드릴 테지만 지금 단기로 오면 제가 이 저 PBR 주들 있죠. 저 PBR 주들을 제가 테마로 묶어놨는데 항상 기준을 잡습니다. 지금 제주은행이나 하나갤러리아, 삼성물산 같은 것들이 저 PBR 테마처럼 제일 사람들이 좋고 저 PBR을 가는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제주은행 같은 게 원래 단기로 12,000원 넘었으면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오늘 더 쳐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쪽으로 두드러다 보니까 저 PR 반대에 있는 고퍼나 성장주들이 오늘 좀 더 떨어졌다 봅니다. 하지만 얘들이 계속 갈 거냐? 저는 또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은행 같은 것들은 12,000원 넘어가면서부터 좀 팔아야 된다 보고, 오늘 또 단기적으로 떨어져 있는 제주은행이나 제주반도체가 사실 엇갈리더라고요. 그 제주반도체 팔게 되면 또 제주반도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짝 재미로 봐주시고, 저 PBR주도 약간 테마처럼 움직인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 부담되는 구간대 왔다. 물산, 하나금융 이런 것들은 혹시나 보실 분들은 관중해놓고 시장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기준은 뭐냐면 여전히 말을 잘 듣는 기관이죠. 하지만 투신이 돈이 별로 없어요. 투신이 지금 펀드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뭘 살려고 저 PBR 살려고 하면 딴 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 파는 데 대해서 그 기관들의 어떤 매도와 그다음 개인들 발빠른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도 키우고 있다 보시면 되고, 하지만 단기로는 이런 봅니다. 2월 달에 정책이 나온다 했는데 그때까지 볼 수 있겠지만 기준은 성장으로 잡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정책 중에 자사주 소각 같은 거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되게 좋은 건데, 어제 같은 케이스에 금감위에서 자사주 악용을 막는다고 이제 간담회를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권고예요. 아직 강제성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게 정말 중장기로 우리나라 좋은 면이긴 한데, 당장 지금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어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정책이 막 엄청 잘 된다기보다는 크게 빵빵 터트려 놓고 세부적으로나 어떤 그런 실행 방안이 뒤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경계는 하겠지만 PBR주도 약간 테마처럼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포트는 반도체, 바이오 여전히 계속 메인이에요. 이쪽을 뭐 중기를 갖고 있든 뭐 셀트론 갖고 있든 반도체, 바이오가 그나마 덜 빠집니다. 큰 것들이. 그것들 메인으로 가지고 계시고, 지금 단기로 들어갔던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변동이 있어요. 빠진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시장에 대응하는 개별주 포트를 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성장이나 빅수급주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요걸 좀 더 신경 쓴다 보시면 돼요. 로봇 같은 게 약간 좀 뒤에 물려져 있죠. 오늘도 종목 말씀드릴 때는 이쪽을 좀 더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1월 달에 잘 받쳤습니다. 현금화도 시켰고 12630도 했고 아프리카 TV 같은 거 잘 받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빠지고 등락이 있을 때 기준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괜찮은 게 보이고 안정화가 되면 그쪽으로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여전히 빅수급 관련 종목을 키울 수 있는 후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오늘 저희가 이거 먼저 말씀드릴까?
자, 뉴프렉스하고 나무가를 묶어서 봤잖아요. AI 중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나무가 오늘 정신없죠. 예, 나무가 사실 어제 저희도 잘못 샀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깨졌던 19,800원 기준, 이게 사실은 전고점 부근이거든요. 이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불안하다 했는데 어제 장애로 올려놨는 거 보셨죠? 시간내로 9% 올랐거든요. 근데 시간내로 올려놓는다는 거는 약간 손이 붙은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면 갭 상승, 갭 하락, 시간에 움직이는 큰 애들은 안 움직이고 약간 양아치 수급 같은 건데, 그렇게 띄워놓고 아침에 올라가 버리니까 저는 때린 거예요. 22,000원 전에 다 때렸어요. 21,500원, 뭐 700원 이래 다 때렸는데 팔고 한 번 더 쳐버렸죠. 근데 얘들은 이미 갭 상승하고 시간에 뛰었다는 얘기는 사람들 꼬신 거예요. 약간 이거 세밀한 부분이 한데 그럴 때는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변동성이 또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변동성 큰 게 단점이라고 그랬어요. 암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 때려놓고 좀 가더라도 안 사고 우리 위에서는 위험하다 이런 패턴이었고, 얘들은 다 팔았습니다. 자, 다 팔아서 일단 당분간은 보시는 게 맞는데 변동 크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잘 빠졌다 보시면 되고 소폭이라도 익절한 게 어딥니까? 그죠? 어제 기준 따지면. 자, 그리고 뉴프렉스 샀어요. 자, 뉴프렉스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크게 신고가 내고 빅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횡보되는 안정화 과정이라 저는 봐요. 자, 내일까지 애들이 단일가거든요. 오늘 제가 좀 샀습니다. 12,000 초반에 좀 샀기 때문에 요거하고 내일까지 보면서 모아서 단일가 끝 이후에 또 흐름을 또 볼 수 있으니까 이 뉴프렉스와 나무가 다 팔고 뉴프렉스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컴이랑 그 이스트 소프트, 또 이거 페어링에서 보고 있는데 이스트 소프트는 다 팔았어요. 어제 없습니다. 제가 3파라 그래서 조금 조심한다 그랬는데 아직 완전 끝나진 않았지만 오늘 변동이 난리도 아니죠. 그러다 오늘 장중에 또 대주주인가 임원인가 분이 50만 주를 때려버렸어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쭉 떨어져 버렸고, 항상 이 변동성 있는 개별주 만질 때는 기준이나 어떤 지지나 이런 기술적 패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37,000원 밑에 꺼놔든 깨고 내려왔잖아요. 이래 되면 당연히 떨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게 맞고 밑에서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컴은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샀다가 어제 더 올랐다. 더 올랐지만 오늘 또 출렁거리고 있어요. 이스트 소프트 때문에 그렇다 보면 되고, 하지만 크게 돌아왔던 애들이 이번에 장이 워낙 안 좋을 때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크게 팔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1파, 2파 다음에 조정 아직 가운데 요 사이 25,000원에서 22,000-23,000원 사이에서 바닥 다지면 조금 더 봐도 된다. 하지만 추면 안 했다. 왜?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면에 좀 봐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제주 반도체 좀 샀어요. 제주 반도체. 이거는 사실 워낙 강해서 AI 온 디바이스 제로는 사실 계속 나옵니다. 또 그 다음 삼성전자나 나왔던 것들이 흐름이 괜찮아서, 그리고 아직 크게 판 게 없어요. 요때 조심을 했잖아요. 떨어졌는데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29,000원 샀는데 1차 매수했는데 좀 물리긴 했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밑에서 요 근처에서 21선 근처에서 한 번 더 사서 추매를 하고 단가 낮춰 놓으면 기회를 볼 수 있다. 요렇게 제가 사실 개별주 포트를 조금 정성을 들였습니다. 나무가하고 같이 보는 뉴프렉스 보는데 그 나무가 변동 크기 때문에 뉴프렉스 바꿨다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살 수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추말했어요. 사실 네오셈 이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다 떨어집니다. 올해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잘 버티고 있는데 대형주들이 개인들이 들어갔던 고포이나 성장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 떨어지니까 코스닥도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만약에 제주 반도체가 그나마 지금 크게 돈 안 빠지고 여전히 대장에 대한 반등이 기대되면 네오셈을 팔아서 제주 반도체 살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 한컴으로 일단 유지하고 있다. 이스트 소프트는 다 팔았어요. 이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별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야, 10몇 프로 났다가 떨어지는 거 아깝다 했는데 이런 장 거친 거 오히려 고맙죠. 오늘 안 빠집니다. 상당히 견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좀 키워도 되고 견조하니까 제가 10만 초반에 사놨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 나 있습니다. 이것도 수익이죠. 이렇게 빠지는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 오늘 5일선 돌파 실패가 있는데 혹시나 정말 딴 게 급하고 빠른 게 강하다 그러면 사실 교체도 가능해요. 이것도 현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오늘은 제가 건들지 않았고 10만 지지가 안정적이었다. 기간 매수가 매도가 나오면 약하기 때문에 요거는 수급 보면서 현금 대용으로 쓸지 안 쓸지 결정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개별주 포트를 조금 열심히 말씀드렸던 이유가
항상 그랬어요. 제가 보면은 장이 좋을 때 물론 대표되는 개별주, 빅수급주, 안 좋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결국 수급으로 어떤 머니 파워로 기준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별주를 좀 말씀드렸고요. 반도체나 바이오는 그냥 큰 것들은 괜찮아요. 오늘 삼전도 세부 실적 나왔는데 AI폰 같은 게 호조고, 애플은 실적을 살짝 우려하지만 비전 프로 때문에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잘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들 들어왔던 소부장이 등락이 많이 심한데 HPSP 주성현재는 여전히 괜찮은 편입니다. 주성현재 실적 나왔는데 컨센 상회했어요. 괜찮게 보시면 되고, 온디바이스들은 지금 제주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등락 많지만 거기서 강한 것들 위주로 꾸려가면 됩니다. 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약해요. 약한데 쌈바만 올라요. 삼성 바이오만. 이게 코스피고, 코스피 코스닥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80만 돌파하면 다음 목표는 90만까지 보시면 돼요. 하지만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팜이 약하긴 해도 잘 버티죠. 얘들도 지금 잘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견조가 반등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HLB 같은 거나 알테오전, 레고캠 봤던 게 계속 출렁거리고 한올바이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약한 걸 줄이는 게 맞는데 워낙 바이오 약하고 개별주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중소형주 대비해서 조금 놔도 돼. 하지만 추멸하지 마세요. 절대 추멸하지 마시고 기준 잡힐 때까지 바이오는 좀 보겠습니다. 자, 2차전지 여전히 안 좋아요. 1분기 earning까지는 추멸 금지하고 다 보고 있지만 여전히 코스피 2차전지가 뭐 저PBR이라든지 코스피 때문에 반등 주고 있는데 그냥 바닥 등락. 에코프로 머티랑 포스코 DX도 종목은 보되 올라올 거예요. 안 빠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굳이 살 거 없다. 그냥 바닥 다지는 구간. 자, 로봇테마는 성장 정책 다 좋고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안 좋다. 자, 두산로봇은 비중 줄여놓은 상태에서 바닥 변제 먼저 나야 되고 계속 약해요. 레인보우나 유진도 워낙 지금 개별주들 칠락팔락이기 때문에 횡보 버티다가 살짝 약해진 그런 면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볼 수 있는 그 자동차, 이번에 저피바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그나마 제가 기아차도 말씀드렸는데 기아차 같은 거 신고가 나요. 이런 것들은 지수에 괜찮고, 하지만 뭐 우리가 살 건 아니니까 지수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고, 뭐 재별료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지수를 좀 받친다. 아직 엔터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약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제가 장이 워낙 칠락팔락, 정신도 없고, 뭐 제주 반도체, 제주 은행이 생각해서 오버해서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이래 되면 당연히 고퍼나 성장주 떨어질 수 있는데, 제주 반도체가 또 고점 대비해서 또 단타 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건 단타치가 테마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오히려 조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태고, 저 PBR은 계속 간다고 저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개별주 포트에서 힘들더라도 이를 마지막 비중을 좀 조절했고, 2월달 어쨌든 뭐 다음 주가 이게 또 목금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1일부터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2월째 되면 시장이 또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면서 세심하게 우리 포트를 조절 좀 한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봐도 정신이 없긴 해요. 정신이 없긴 한데 결국 그래도 여기에서 또 중심을 잡습니다. 중심을 잡기 때문에 정말 잘 모르겠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애매할 때 안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저는 좀 보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는 것들 열심히 말씀드리지만 또 변동성이 되게 심하잖아요. 나무가 같은 거 보시면, 이스트 소보드 보시면 정신이 없어요. 이럴 때 맞출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팔고 더 올라가더라도 놔두고 더 빠지더라도 매매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더라도 살살 하시면 돼요. 현금은 들고 보유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빅수급 만들어가는 과정에 개별주 조절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눈을 부릅뜨고 그 과정을 보면서 세심한 조정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계속 어서 시장에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시총 작은 거 2천억 이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변동성장에 다 날아갑니다. 이런 것들. 자, 오늘도 제가 조금 시장이 정신이 없고 안 좋긴 했지만 우리 포트 조절이라든지 나름 시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좀 열심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매매 좀 많은 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조금 더 노력하셔야 돼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